방화 사건의 유력한 용의 차량이 부산에서 불에 탄 채 발견됐습니다. 30대 후반의 남성 용의자도 체포되면서 경찰 수사가 다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울산과 부산으로 있는 광역교통망 구축 사업이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속사정을 알아봤습니다. 맨손으로 고층 아파트를 오르는 거미도둑 보도 이후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갈수록 진화하는 아파트 절도 수법을 취재했습니다. 현대자동차 노조가 내일 쟁의 발생을 결의하기로 했습니다. 4년 만에 파업 수순에 들어가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정전사고로 가동이 중단됐던 고리원전 1호기의 재가동 여부가 내일쯤 결정될 전망입니다. 울산 주부들이 재취업하기 가장 어렵고 임금 만족도도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 주간을 맞아 여성 취업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노동력이 적게 들고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블루베리가 울주군에서 6년 만에 첫 수확에 들어갔습니다. 올 들어 고래바다 여행선이 3번 출항에 1번꼴로 고래를 발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 지방에 오늘 낮 올 들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덥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3일 화요일 UBC 프라임 뉴스입니다. 경찰이 화물차 연쇄 방화 사건의 새로운 용의자를 부산에서 붙잡아 이 시각 현재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용의 차량은 사건 발생 10일 만에 기장군에서 완전히 불에 탄 채 발견됐습니다. 김규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이 새로운 용의자의 신병을 확보한 건 오늘 오후 5시쯤입니다. 경찰은 용의 차량 추적과 탐문 수사 과정에서 용의 차량의 소유주인 이 용의자를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30대 후반의 이 남자가 부산에 사는 화물트럭 운전기사로 밝혀졌으며 현재 공범을 추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용의 차량 구입한 사람으로 보고 지금 시작한 거죠. 시기 아닌지는 좀 더 조사해봐야 알죠. 새로운 용의자가 잡힌 건 경찰이 용의자 2명을 공개 수배한 지 6일 만입니다. 앞서 용의자들이 탔던 승용차도 발견됐습니다. 용의 차량은 부산 기장군의 한 공터에서 이처럼 완전히 불에 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24일 새벽 경주와 울산을 돌며 화물 차량에 불을 지른 뒤 기장군 공터에서 차량을 불태운 것으로 보고 차량 소유주를 추적해왔습니다. 불에 탄 차 안에서는 연쇄 방화에 사용한 걸로 보이는 부탄가스통과 신호통이 여러 개 발견됐고 추적을 피하기 위해 차대 번호와 번호판까지 없앤 걸로 확인됐습니다. 차체 번호가 이 차에 이게 쉽게 말하면 중등증입니다. 이게 용접기로 이거를 지었지 않았나. 용의 차량이 발견된 데 이어 새로운 용의자가 검거됨에 따라 자칫 미궁에 빠질 뻔했던 화물 차량 연쇄 방화 사건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오늘 밤샘 조사를 통해 내일쯤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UBC 뉴스 김규태입니다. 부산시가 해운대와 콩업탑을 오가는 광역버스 도입을 제안했지만 울산시는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울산은 실익이 없기 때문인데 광역교통망 구축 사업이 시작부터 삐걱거리는 모양새입니다. 김익형 기자입니다. 울산, 부산, 경남의 교통계획 수립과 광역버스 노선을 조정하기 위해 지난 5월 문을 연 동남권 광역교통본부. 부산시는 최근 이곳을 통해 부산과 울산을 오가는 광역버스 도입과 부산, 울산 간 무료 광역 환승을 제안했습니다. 광역버스는 부산시가 10대, 울산시가 10대를 투입하고 노선은 해운대에서 정관 신도시를 거쳐 공업탑 로타리까지로 한다는 제안입니다. 지금은 이제 모든 게 하나의 어떤 완급 생활권이지 않습니까? 정관 신도시 같은 경우는 울산으로 이렇게 출퇴근하는 이용자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나 해운대와 공업탑을 오가는 광역 시내 버스 도입에 대해 울산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이 구간을 운행 중인 시외버스가 수요 감소로 운행 횟수를 절반 이하로 줄일 정도로 적자 운행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입니다. 노선 신설에 따른 재정 지원이 불가피한 상황이고 정관 신도시를 경유하는 노선 신설은 특히 우리 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울산, 부산 간 시내버스 환승을 무료로 하자는 제안에도 울산시는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환승 할인 방식이 다른 만큼 혜택은 부산 시민에게 치중될 것이라는 이유입니다. 울산과 양산, 부산을 아우르는 광역교통망 구축 사업은 서로 간의 입장차 때문에 난항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UBC 뉴스 김익현입니다. 맨손으로 아파트 외벽을 타고 고층 아파트를 터는 거미도둑 어제 보도해드렸는데요. 아파트 절도 수법이 갈수록 진화하면서 주민들의 불안감도 덩달아 커지고 있습니다. 진화하는 아파트 절도, 조윤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벽을 타고 고층 아파트를 턴 거미도둑의 유일한 범행 도구는 맨손이었습니다. 키 높이 정도인 난간을 타고 20층 이상 고층 아파트도 손쉽게 털었습니다. 최근 준공된 고급 아파트의 경우 출입문 보안이나 경비 시스템은 강화됐지만 난간만은 예전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발코니 확장이 일반화되면서 난간의 크기나 수가 늘어났고 특히 20cm가량 돌출된 형태를 띠면서 발을 밟고 올라가기 쉬운 구조로 변했습니다. 뒷베란다는 이 난간대가 없거든. 다른 아파트는 창문만 나와 있고 여기는 앞뒤 다 들고 일어나서 못 쏘는 자리는 거예요. 여기에다 최근 남동 남서향으로 배치한 타워형 설계가 늘면서 디지털 도어락 비밀번호가 쉽게 노출되는 약점도 안고 있습니다. 지은 지 오래된 아파트에서 가장 흔했던 수법은 망치와 같은 도구로 출입문을 부수거나 특수도구로 침입하는 거였지만 이마저도 고전적인 수법이 됐습니다. 복도식 아파트의 경우 부수기 쉬운 방범창이 표적이 되고 우유투 입구는 손거울과 막대기를 든 범인의 침입을 돕는 데 악용되고 있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그 아파트 베란다 그 창문까지도 시행을 잘 하시고 또 특히 야간에 외출하실 때는 그 거실이나 또는 그 안방에 밖에서 볼 수 있도록 그 불을 켜놓고 달라지는 아파트 형태에 따라 절도 수법도 진화하면서 주민들만 이래저래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UBC 뉴스 조인호입니다. 한편 맨손으로 아파트 외벽을 타는 거미도둑이 고층 아파트에 출현하고 있다는 UBC 보도에 따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베란다에 찍힌 발자국 외엔 출입한 흔적이 없고 귀금속을 훔친 뒤 집 내부를 정돈한 점으로 미뤄 외벽을 통해 침입하는 전문 절도범의 소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CCTV에 찍힌 용의자의 행방을 추적하는 한편 최근 고층 아파트에서 잇따라 발생한 도난 사건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올해 임금 협상 결렬을 선언했던 현대자동차 노조가 내일 쟁의 발생을 결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핫투가 본격화되면서 4년 연속 무분규 타결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이정환 기자입니다. 임시 대의원 대회를 연 현대자동차 노조가 내일 쟁의 발생을 결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투쟁을 통해서 우리 요구안을 쟁취해야 합니다. 노조는 오는 10일과 11일 이틀간 실시되는 조합원 찬반 투표가 가결되면 금속노조의 투쟁 일정대로 오는 13일과 20일에 4시간씩 부분 파업에 동참할 걸로 보입니다. 노동조합도 파업은 목적은 아니지만은 우리 요구 정권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조합원들의 이제 단결권을 발동해서 이렇게 진행할 수밖에 없다 판단 들었습니다. 회사 측은 노조가 상급 단체의 파업 일정에 짜맞춘 파업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노조의 무리한 요구사항이 많고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상급단체 파업 일정에 짜맞추기식 노조의 행보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지난해 쟁의 발생 결의가 회사를 압박하기 위한 거였다면 강성집행부가 들어선 올해는 사정이 다르다는 관측입니다. 노조가 지난달 28일 임금협상 결렬을 선언한 데 이어 쟁의 발생까지 결의하는 것은 사실상 파업 수순에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현대자동차 노사의 4년 연속 무분규 타결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UBC 뉴스 이정환입니다. 세계 10대 장수식품이라는 블루베리가 울산에서도 첫 수확을 시작했습니다. 노동력이 적게 들고 고수익을 올릴 수 있어서 은퇴자들의 귀농작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다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이 내린 웰빙 과일이라는 블루베리. 까만 포도송이처럼 탐스럽게 달린 블루베리 수확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일조량이 좋은 데다 지난 6년 동안 정성 들여 키운 결과 생육 상태도 좋아 맛과 영양이 뛰어납니다. 울주군에서 처음 출하된 블루베리는 시가 1억 원 상당인 2톤. 시력 강화와 당뇨, 노화 방지 등 성인병 예방에 효능이 있다고 알려지면서 전국에서 주문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블루베리는 병해충이 거의 생기지 않아 농약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친환경 작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묘목값이 비싸고 5년은 지나야 수확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지만 판매 가격이 일반 작물에 비해 5배가량 높고 첫 수확 이후 1년이 지나면 생산량이 배로 늘어난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특히 노동력이 적게 들어 은퇴자들의 귀농작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뭐 저 나이에 되면은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막상 해보니까네 이거를 온갖 정성을 다해서 제품을 제일 가는 상품을 만들어 놓으니까네 여기에 대해서 주문이 쇄도해 와가지고. 블루베리는 전국적인 과잉 생산으로 경쟁력이 떨어진 배과수 농가들의 대체 수종으로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UBC 뉴스 이다루입니다. 여성 주간에 맞아서 울산 지역 양성평등의 현주소를 알아보는 연속기획. 오늘은 울산 주부들의 삶을 들여다봤습니다. 윤경재 기자입니다. 43살 주부 류우정 씨는 아이를 낳고 7년 동안 전업주부를 하다 7년 전 회계사무소 사무원으로 취업했습니다. 결혼을 해서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한 7년 정도가 있으면 육아가 거의 끝나요.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찾게 되거든요. 하지만 류 씨는 특별한 경우 울산에서 주부가 재취업을 하기란 말 그대로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주부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나타내는 고용률 평등 수준은 100을 기준으로 61.2, 전국 꼴찌입니다. 성별 임금 격차 평등 수준 역시 44.3으로 최하위입니다. 전국에서 주부가 재취업을 하기 가장 어렵고 하더라도 임금 만족도 역시 가장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울산에서 전업주부로 사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울산의 가정폭력 안전 수준은 51.2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15위. 전업주부로 한정하진 않은 수치지만 경제력이 약한 가정의 전업주부일수록 가정폭력에 더 노출될 수 있다고 합니다. 내가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이렇게 풀지 못하면, 만족을 하지 못하면 불화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 폭력으로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전문가들은 화학, 중공업 등 남성 위주의 산업 구조가 울산 주부들의 소외를 부른 주된 이유라며 질 좋은 일자리 확대가 양성평등의 지름길이라고 조언합니다. 서비스 산업을 확대 발전시키는 게 제일 구조적으로 장기적으로 큰 대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어느 지역이나 어느 나라나 여성의 취업의 대부분은 서비스직인데 주부가 일하기 어렵고 그렇다고 집에 있기도 힘든 도시 울산. 해법을 찾기 위한 고민이 필요한 때입니다. UBC 뉴스 윤경재입니다. 지난 2월 정전사고로 가동이 중지된 고리원전 1호기의 재가동 여부가 내일쯤 결정될 전망입니다. 조석 지식경제부 제2차관은 오늘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내일쯤 재가동 승인 결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 정지 명령 해제만 결정할 것인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사실상 고리 1호기를 재가동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지식경제부와 용어 선택과 발표 시기 등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울산 상공회의소가 모레 지역 항공사 설립 사업 설명회를 열기로 하는 등 설립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지역 항공사 설립에 대한 지역 기업들의 수요와 참여도를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울산시가 지역 항공사의 필요성과 사업성을 설명합니다. 울산상인은 지난달 국내 3대 항공정비업체인 샤프사가 울산시의 지역 항공사 설립을 제안해서 울산시와 함께 지역 기업 참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신불산 포사격장 이전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울주군 삼남면 하이테크밸리 조성 사업이 이르면 9월쯤 착수될 전망입니다. 울산시는 하이테크밸리 조성 사업 재실시 설계 용역 결과 산업단지 지정구역을 70만 제곱미터가량 줄여 신불산 포사격장 이전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성 분석과 주민 설명회를 거쳐 분양 공고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곳을 통과하는 울산 함양 간 고속도로 노선이 주민과 기업들의 민원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아 정상 추진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 보유자가 울산에 1,900명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발표한 2012 한국 부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 보유자는 전국에 14만 2천 명으로 1년 전보다 8.9%가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울산은 1,900명으로 전체 1.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자산이란 예적금과 보험, 주식 등 각종 금융투자 상품에 예지된 자산의 합계를 말하며 금과 같은 실물 자산이나 부동산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올 들어 고래바다 여행선이 3번 출항해 한 번꼴로 고래를 발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구청은 지난 4월부터 석 달 동안 모두 40차례 출항한 고래바다 여행선이 12차례나 고래를 발견해 고래 발견율 30%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올 들어 고래바다 여행선에서 복귀한 고래는 낫돌고래 5천여 마리와
밍크고래 3마리 등 모두 18,000여 마리입니다. 울산에서 버려지는 애완동물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올 상반기 동안 버려진 뒤 포획된 애완동물은 모두 2,100마리로 지난 2007년 전체 유기동물 2,300마리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유기동물 포획 지역은 남구가 900마리로 가장 많고 동구와 중구, 북구가 300마리, 울주군 100마리였으며 개와 고양이가 9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울산 항만청은 오늘 울산신항 북방파제 309 공사 현장에서 허가도 받지 않고 항만시설을 이용한 지석건설을 항만법 위반으로 울산해경에 고발했습니다. 울산항만청은 지석건설이 신항방파제 건설에 들어가는 블럭을 제작하는 허가를 받고도 다른 공사 현장에 들어가는 자재의 녹을 제거하는 등 허가받지 않은 작업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동부경찰서는 오늘 자신의 집에 치과 의료 장비를 갖추고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46살 서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서 씨는 지난 3년 동안 20차례에 걸쳐 틀니 등 지보형물 시술을 해서 1,5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울주군이 196개 지역 음식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위생 점검에서 14곳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습니다. 울주군은 식중독균이 검출된 K업소에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지하수에서 대장균이 검출된 S업소에는 시설 개수 명령을 내렸고 종사자 건강 진단을 하지 않은 12곳에는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네, 오늘 가만히 있어도 땀이 날 정도로 아주 더웠는데요. 올 들어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다고요? 네, 연일 무덥습니다. 오늘은 올 들어 처음으로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그만큼 내일은 찜통더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만 해도 한낮 기온은 30도를 웃돌았는데요. 공단은 33도, 상북은 32.4도를 기록하면서 올 들어 가장 더웠습니다. 내일도 33도까지 올라서겠습니다. 그야말로 폭염인데요. 각별히 건강관리 잘 해보셔야겠습니다. 특히 노약자와 어린이는 외출을 자제하시고 외출할 때는 선글라스와 양산 혹은 모자를 챙겨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전국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내일도 구름 낀 하루가 예상되고요. 남부지방에 비해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낮 최고 서울 29도, 춘천 30도 등이 예상됩니다. 남부지방도 구름 낀 가운데 광주와 제주는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현재 경상남북도 일부 지방에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낮 최고 대구와 전주 31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영남지방도 내일 구름 많은 날이 이어지겠고요. 포항을 제외하고는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한낮 기온 33도를 웃돌아서 매우 덥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이 최고 2m로 일겠습니다. 목요일인 모레부터는 다시 무더위가 한풀 꺾일 전망이고요. 금요일에는 짧은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